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다양한 종목 추천 받아보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까지 바로 이어집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잠시 뒤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부터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강보합권 유지를 합니다. 잠시 하락 전환을 2시 한 15분께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오름폭은 여전히 크지 않고요. 2029.73포인트, 2030포인트대에 지금 올라가느냐 보이고 있는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일중으로 보면 2035포인트가 오늘의 장중 고점입니다. 그리고 저점은 2020포인트대까지 빠져 있기도 한데 일단 움직임이 그다지 큰 모습은 아닙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이 사고요. 기관이 파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지금 4,611억 원까지 쌓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관 4,611억 원 파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3,946억 원 팔고 연기금이 무려 720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3,155억 원 사고요. 외국인 1,407억 원 사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69.21포인트에 거래됩니다. 3.47포인트 지금 상승하고요. 0.52% 상승하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죠.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큰 변동 상황이 없습니다. 정오경부터 지금 지수 변동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670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이 2,302억 원 삽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파는데 여전히 쌍끌이 매도 나오고요. 1,000억 원 넘게 각각 매도하면서 시장 상승폭을 좀 제한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엔 전일 미국장이 워낙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림 폭이 생각보다는 적은 상황이고요. 원화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우리 시장은 큰 변동 상황은 없는 것 같은데 흐름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유효과 좀 훈풍에 인해서 좀 이제 코스피가 이제 배당락 때문에 조금 이제 혼조세가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선물 기준으로 하면 1%포인트 넘는 지금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어저께 이제 마지막 이제 이제 권리락과 관련돼서 이제 배당이라든지 그리고 주주 명부 폐쇄가 이제 완료되는 시점에서 다음 날로 넘어왔기 때문에 배당과 관련된 할인을 적용해 돼서 코스피가 어제 대비해서 선물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혼조, 그러니까 보합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증시는 이제 어저께 이제 논란이 되었던 문호신 재무장관과 그리고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 페드 의장에 대한 해임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었는데 어저께 이제 미국 백악관 측에서 자리는 지킬 것이라는 명확한 답을 내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우가 거의 13년 만에 1000% 넘는 1000포인트 넘는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강세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제약바이오가 오늘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년 1월 7일부터 열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 기업 8개 기업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상승 모멘텀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이제 일반적인 중소형 제약사들, 동성제약이라든지 그런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좀 더디지만 바이로메드나 그리고 내년에 이제 미국 진출할 대웅제약의 나보타 이런 빅 블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상승하는 종목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8개 기업 중에서는 이제 중소형 제약사로는 한도옥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강스텐 바이오라는 줄기세포 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쪽,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중심에서 아주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8개 기업을 좀 이렇게 살펴가면서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내년에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방한 예정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1월 달에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화장품과 면세점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레지나 아모레퍼시픽 오늘 2% 넘는 이제 강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기대감이 내년 그 1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화장품 같은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조금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시간 남은 장이지만 또 내년도 또 이제 바뀐 2019년도 쪽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제 1920선까지 지지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이런 그 미국 증시의 반등으로 이제 단기선 반등으로 봐야지 이게 추세가 역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는 이제 1920선까지 지지를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코스닥 또한 650선까지 하방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지금 1시간 정도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해 보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제약바이오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이제 1월 7일 날 거기 이제 중소형 제약사 가운데서도 이제 한독을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총이 한 4,400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한독이랑 제넥신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게 된다면 주가가 한번 튕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독의 경우에는 이제 당뇨병 그리고 진통소염제 등을 하는 제약 ETC나 OTC 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진통소염제별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케토톡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당뇨병 환자들이 잘 알고 있는 아마릴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제넥신과 그 성장 호르몬 관련된 공동 개발을 진행하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8개의 초청 기업 중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30분 남짓 발표를 하게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몰리면서 한번 이제 주가가 과거의 HLB 신라젠처럼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일단 제넥신과 이제 성장 호르몬을 공동 개발하면서 내년에 임상 3상을 돌입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3상 돌입보다는 비파마들의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중국 이제 상위 제약 업체들과 이제 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는 이제 빅파마들 화이자나 루슈 이런 회사들이 빅파마들이 좀 라이센스 아웃에 관심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모멘텀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이제 목표가는 일단 4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종가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짧게 24,000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독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메리시종군증권 영업부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해볼 거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SK증권 석초 PIB센터 김현수 팀장 그리고 김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김현수 팀장은 오늘 첫 시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떤 투자 성향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실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요즘 현재 세계 증시가 흔들림에 있어 굉장히 국내 증시가 불안함에 빠져 있는데요. 예.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의 수요가 증가될 것 같은 산업들을 기반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기업 분석을 실시하고 시황과 매크로 경제를 반영하여 장기적인 관점으로의 종목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김현수 팀장의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들어갈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삼성중공업을 추천드립니다. 삼성중공업은 선박, 해양 플랫폼 등을 건조 판매하는 조선 해양 부문의 강점을 가진 기업이고요. 또한 범세계적 환경 규제의 움직임에 따른 LNG 수요 증가 추세로 인해 LNG선의 부족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2020년도까지 꾸준하게 실적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LNG 수요 증가에 따른 배를 빌려주고 그 응당한 대가를 지불받는 용선료가 증가함에 따라 용선료 대비 선박을 구입, 자산 운용으로 전환하였을 시 용선료를 추월하는 기간인 선가 회수 기간이 4년여 정도로 역사상 최단 수준입니다. 또한 176K급 LNG선의 태평양 노선 1일 용선료는 약 20만 달러 정도이며 용선료가 25만 달러에 이르면 선가 회수 기간은 3.2년, 35만 달러에 도달하면 2.3년 정도까지 줄어든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영업 손실 전망치 상향 조정에 따른 내년 수주 현황을 좀 주목해 보실만 한데요. 우선 LNG 수주 실적이 굉장히 높아짐으로 따라 12월 수주 실적을 좀 보시면 12월 7일부터 24일까지의 공시를 통해 총 6척의 LNG 운반선이 수주된 것으로 파악이 되며 이는 약 1조 2천억 원의 수준의 규모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최근의 수주 계약 금액 또한 불과 일주일 전 수주한 LNG선 대비 1.7% 상승된 약 1.89억 달러에 수주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전형적인 후행 지표인 클락슨에서 발표되고 있는 1.82억 달러에 대비해 한국 조선소들의 LNG선 계약 성과가 오르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허나 올해 강제 및 기자재 가격의 인상 그리고 3년치 임금 협상 등의 이유로 올 18년 영업손실 전망치를 2,4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있어 2019년도부터의 수주 현황 그리고 현재의 시황과 LNG 산업에 촉각을 기울여야 할 듯합니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12월 유상증자라는 이슈로 인해 급락한 뒤 현재의 횡보권에 빠르게 안착하였고 올해 5월 유상증자가 끝난 시점에 외국인 보유수량과 기관 보유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나 지금까지의 현재의 모멘텀이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현재 매수를 추천을 드리며 현재까지의 꾸준한 모멘텀과 실적 향상에 기대감을 반영하여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전 저점에 가까운 6,300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테마가 같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같이 LNG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LNG 선을 만드는 해양조선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대우조선해양 또한 LNG선 2척에 대한 수주 계약 금액이 시장 가격의 1.6%를 웃도는 금액으로 계약이 됨으로써 LNG선의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태는 이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LNG 운반선 전 세계 상위 15개사 평균 선박 연령이 고령화에 따른 실적 개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LNG선의 수급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후 선박 보유 선사들의 LNG 운반선 발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수혜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최대한 많이 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의 호재로 보시면 앙골라의 국영 석유 회사인 소낭골사와 계약했던 드릴십의 2013년 수주 계약이 15년도 소낭골 측의 인도 대금 마련이 어려움에 있어서 18년도 최근까지도 선수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장부의 손실로 반영되어서 경영 위기를 겪어왔었는데요. 26일 공시를 통하여 드릴십 2척을 2019년 1월 말과 3월 말까지 각각 인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소낭골사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인도 당시에 최대 약 9천억 원의 인도 대금을 받게 되어 조기 경영 정상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한국의 방산무기 중 유일하게 실전 경험에서 성능이 검증된 잠수함을 건조한 회사로서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1200톤급 209급 잠수함 3척에 대한 수주 경쟁에서 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은 원천 기술사인 HDW와 맞붙어 세척 전량 수주해낸 이력이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 이어서 인도네시아와 214급 잠수함 3척에 대한 추가 발주를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이 214급에 적용되는 AIP라는 기술이 부각이 되는데요. 한국말로는 공기분리호 추진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라 함은 수심이 얕은 동남아 해역에 가장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디젤 잠수함의 특징인 2, 3일 간격으로 수면 위로에 부상을 하여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 기존 단점을 개선한 것으로 214급 잠수함은 한국에서 하와이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막만으로 왕복이 가능할 정도로 전략적 가치가 높아 현재 동남아 국가들에게 최대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입니다. 또한 2019년 방위산업청의 군함 발주 계획이 10척 이상 약 3.7조 원으로 올해 대비 2배가 된다는 발표로 인해 방산산업으로의 영업이익 증대가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LNG 운반선에 대한 시황, 그리고 또한 앙골라와의 수주 계약, 인도로 인한 조기 경영 정상화, 또한 방산업체로서의 수주를 통해 임금 및 단체 협상의 연내 타결 사실상 무산과 하도급 업체와의 마찰로 인한 과징금 부과라는 낙제는 단기적 문제로 보고 현재 가격에 매수하시어 목표가 5만원, 손절가 29,000원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내수주로서 국내 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정비 요금과 임금의 상승, 또 올해의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 급등했던 자동차 보험 손해율로 인해 3분기 순이익이 1,900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의 15%를 하회하였고, 그로 인해 2019년 1월 16일 3.4%의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3분기의 실적을 보면 누적 경과 보험료 중 자동차 보험의 비중은 23.1%이며 장기 위험 보험료의 비중은 21.3%입니다. 허나 장기 위험 보험료 중 실손 보험의 비중은 30%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자동차 보험의 3%대 인상은 실손 보험료의 10%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며 당사 커버리지 손해보험사 중 자동차 보험료 인상 시에 이익 민감도가 가장 높은 회사로서 양호한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장기 위험 손해율 또한 2017년 3분기 대비하여 3.7포인트 하락하여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초 대비 금리 상승과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안 심리로 인해 꾸준하게 하락해오던 모멘텀이 지난 9월 실손보험료의 조정 권고권으로 인하여 상승권으로 돌아선 이후 여전히 불안한 시장의 여파로 인해 등락 중이지만 지난 10월에 38,000원대의 저점을 방어선으로 4만원대를 꾸준히 유지 중입니다. 허나 외국인 보유 수량이 연초 대비 현저히 적어진 것을 감안하여 시총 규모에 주의하시며 지켜보시되 5월 이후 기관 순 매수량과 기관 보유율은 꾸준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아 3%대의 매력적인 배당 이후에 기관들의 매도세에 대한 리스크가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 내년 상반기를 목표가액 도달 시점으로 잡으시고 전일 종가인 42,800원보다 낮은 41,000원의 매수 타이밍을 잡고 목표가액은 5만원, 손절가액은 전저점에 근접한 39,0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S1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을 앞두고 인건비가 오르면서 무인화, 자동화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신규 사업이 창출되고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 영상 분석 등의 보안 기술을 보유한 S1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통해 추천드립니다. 4차 산업 보안 기술력을 앞세워 수익 창출을 해낼 것으로 기대되는 S1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들이 보안 산업에 속속이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기술로서 영상 분석 기술로 위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 자동으로 알려주는 지능형 CCTV, SVMS가 있습니다. 특히나 핵심적인 요인으로 접근해야 할 점은 최근 산업계에 무인화 바람이 불면서 S1의 무인화 솔루션이 가장 큰 주목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무인 매장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서 무인 편의점, 무인 주차장 등
산업의 무인화에 따른 보안 및 근태관리 솔루션을 원하는 기업 수요가 늘어나게 되며 S1의 실적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S1은 지난 3, 4분기 전년 동기보다 6.4% 증가한 매출액, 같은 기간 6.6% 감소한 525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습니다. 호실적은 아니지만 당시 예상치에는 부합한다는 분석이 가능하고요. 4,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285억 원, 482억 원으로 전 분기처럼 시장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년 연결 기준 매출액 2조 1,380억 원, 영업이익 2,225억 원으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됩니다. 보안 시스템 서비스 및 건물 관리 부문에서 견조한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매출 증가에 의한 수익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며 특히 삼성그룹의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전망됩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힘입어 올해 7월 2분기 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한 하락폭을 뛰어넘은 상황이며 또한 9월 이후에 돌아오기 시작한 외인 보유 수량도 아직은 최근 점차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현재 횡보 중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아 현재 시장가와 비슷한 10만 원의 매수 타이밍을 잡고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12만 원의 목표가를 설정, 8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솔재지입니다. 4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 4,7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 18.1%, 영업이익 340억 원, 전년 대비 증감률 약 1000%라는 전분기에 이어 굉장히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이 되었고요. 다만 직원의 성과급 100억 원 내외를 반영한 실제 영업이익은 24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동사의 실적 모멘텀은 지난해 4분기를 저점으로 빠르게 호전되고 있으며 올 초 펄프 가격 강세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인쇄용지 40%, 산업용지 30%, 특수지 30%를 포함하여 우수한 시장 지배력으로 원가 상승분을 제품 판가에 전가가 가능한 구조를 가진 기업으로서 현재의 실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펄프 가격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톤당 900불을 유지했으나 12월 고시 가격은 톤당 840불로 하락하였고 이러한 펄프 가격은 내년에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고 이는 인쇄용지, 특수지 부문의 수익성을 견고하게 유지시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내년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조 8,729억 원과 1,446억 원으로 전년비 각각 7.8%,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 대비 실적 모멘텀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10월부터 본격 생산 체제로 전환된 신탄진 가멸지 투자를 통해 가멸지 생산 능력이 기존 18만 6천 톤에서 319만 톤, 31만 9천 톤으로 세계 1위로 부상하였습니다. 경쟁업체들로는 일본 오지제지가 28만 7천 톤, 그 뒤를 이어 퀄러사의 25만 톤, 에피온사가 18만 5천 톤으로 3천 톤 단위의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신탄진 가멸지 생산은 글로벌 수요 확대를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고요. 2020년에는 1천 톤 추가 생산에 매출액 2천억 원, 영업이익 3천억 원의 증액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허나 이렇게 견고한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는 전체 주식시장 악화로 인해 동반 하락하였고 지난 9월 중순 고점 22,100원 대비 절대주가 또한 하락하였습니다. 동기간 기관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개인들의 순매도로 주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꾸준한 실적 증가의 모멘텀을 유지할 전망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구조적인 실적 호전 추세와 함께 주가 재평가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급락한 현 시점을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종목으로서 현재 시장 시작가인 16,000원 초반대로 매수 포인트를 잡고 목표가 3만원, 손절가는 전저점인 15,5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한솔재지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김원호 멘토 연결할 텐데 멘토님 어떤 종목부터 갈까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종목은 안랩이죠. 소프트웨어 브랜드 V6로 유명한 국내 대표 통합 보안 업체,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인 트러스가드, 그다음에 보안 컨설팅, 보안 관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통합 보안 업체죠. 작년도 실적은 매출액에 있어서 8.6% 증가한 1,172억 원을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은 12.6% 상승한 117억을 달성을 했으며, 특히 순이익 측면에서 56.8% 증가하는 168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2019년에 위협적인 7대 사이버 공격 전망 발표에 의하면 모바일 기기를 공격하는 크립토 해킹, 그다음에 SNS를 이용하는 표적 공격, 그다음에 보안이 취약한 단말기를 공격한다든지, 지능화된 스피어스 피싱과 지능형 지속 위협 공격,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크립토 해킹 확산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한번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시세가 52,000원까지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지금 눌림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현재가 46,650원 하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우량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약간발 통합 보수의 대상으로 거론된 안철수 전 국무회 등이 대표의 정계 복귀 시나리오가 정치권의 관심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매수 추천으로 준비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46,650원인데 46,650원 라인에서 분할 접근을 하시고요. 아직까지 거래량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분출한다면 목표가 54,000원 보시고 접근하시고, 손절가는 43,300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갈게요. 성창 5톤의 OEM 납품을 통해 에어 필터라든지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인버터, 그다음에 사출류를 현대, 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OEM 매출의 증가는 둔화되고 있으며, 필터 교체 수요가 증가로 인한 AS 매출은 현재 늘어나는 추세로 있다. 자동차 첨단 및 핵심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의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 사업에 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자동차 분야의 핵심 연구 개발 사업 내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 현지화를 통한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인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가장 큰 집중해야 될 부분은 정부와 현대차에서 수소차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금 한다고 이야기했죠. 정부에서는 수소차 국내 보급률을 2022년까지 약 6만 5천 대로 확대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현재 1만 5천 대인데, 그다음에 내년 수소차 보조금 지원 규모를 4천 대로 늘리면서 공공기관하고 친환경차로 수소버스를 2022년까지 2,000대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와 현대차의 투자 확대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인데, 특히 오늘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그동안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크게 이루어진 반면에 기술적으로 조금 소외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현재 1차 상승을 미미하게 한 이후에 옆으로 살짝 눌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현재가가 지금 8,000원 살짝 밑돌고 있습니다. 7,900원에 매수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에 거래량을 동반한 다시 이 수소차, 전기차 쪽에 매수세가 쏠린다면 9,600원을 목표로 보겠습니다. 대신 손절가는 7,200원으로 설정해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종목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종목 중에서 신규 상장 종목으로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이중 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항체 치료제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개발 또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상업화를 기본 사업 모델로 하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문 기업이죠.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올해 들어서 총 5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국내 제약사인 동아 ST, 그다음에 유한여행의 기술 이전을 해서 항체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 이중항체 항암제 임상시험에 진입한 국내 최초의 기업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출이 성장되는 그런 기업이죠. 2018년 두 건의 대형 기술 수출을 성과를 이뤘는데 7월 달에 5.5억 달러 규모, 그다음에 지난달 11월 30일에 이중항체 신약 물질 ABL001에 대한 5.9억 달러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코스닥에 등록이 됐죠. 자, 이중항체 시장은 어마어마한 높은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 이중항체가 뭐냐면 서로 다른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 즉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항체가 아니고 인공적인 항체를 의미하는데, 유전자 조작 기술 등의 한계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발전의 더딤이 있었는데 최근 1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한미약품과 종군당, 그 다음에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아 OS 유한양행이 이 분야에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자, 2017년에 1.8억 달러 규모의 이 시장 규모가 매년 고속 성장 34%의 성장을 하면서 2030년에는 93억 달러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죠. 그런 분야죠. 자, FDA 승인된 이중항체 의약품은 전 세계에 단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의 프리미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현재. 그 다음에 특히 이 3개의 의약품 중에서 로쉬의 혈병 치료제인 햄리브라라는 이 신약이 있는데 2023년에 23억 달러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그만큼 이중항체를 이용한 신약 파이프라인의 이 가치가 급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현재 최근에 시장 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이 됐고, 특히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망 또는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 ABL 바이오가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공모가가 15,000원인데 일반적으로 분위기 좋을 때 그때 공모가의 이 100% 상승을 통해서 그다음에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신규 상장의 패턴이었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공모가 15,000원에서 미미한 상승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공모가에 대한 이 프리미엄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종목을 준비했고요. 자, 이 종목은 현재가가 지금 19,650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준비할 때는 18,000원 밑에서 18,050을 이러다가 지금 26,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밀려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종목은 단기 급등주로 추천을 드리고요. 종가상 매수를 해서 가져가시는데, 이 공모가가 15,000원이니까 일반적으로 3만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이 소급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 그러나 단기적인 목표가는요, 24,000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제가 16,500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주가가 아직 오전보다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손절가는 10% 정도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9,700원 현재가 이 종가 매수에 손절가는 17,700원 정도 설정해서 오늘 종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요, 제약 바이오 업종의 전망이 2019년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전개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죠. 그러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오 리더스 이 종목은 일반 기타 종목에 비해서 좀 소외된 측면이 있는 거죠. 자, 동사는요, 바이오 신약, 그 다음에 바이오 소재, 그 다음에 바이러스 연구 사업을 영위하는 바이오 업체입니다. 바이오 신약 사업을 비임상 단계에서 단기 백신 아주반트와 근육질환 치료 백신 등이 있고, 바이오 소재 사업은 항바이러스제,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등이 있는데, 자, 지난번 올 초에 딜로이트가 선정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5속 기술 성장 기업 500개 기업에 성장된 그런 회사죠.
지난 분기까지 3분기까지의 매출액은 281억 4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875%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판관비라든지 기타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 손실은 신사 13억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넥스트 BT를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출에 감안돼서 3,875%의 이 매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3, 4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은 580억, 영업이익은 54억 적자, 순이익은 지금 마이너스 64억입니다. 그렇지만 아시아 태평양 이제 고수성장 기술에 500대 기업에 선정된 업체, 자, 다양한 바이오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자궁 경부전암 치료 백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BLS-H01이라는 HPV 치료제, DMB 치료제 등 여러 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신약 개발의 성공과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들 간의 전략적 기술 이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CSO로 박현선 박사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월 7일과 1월 10일까지 열리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논의하는 회사죠. 자, 기술적 분석사가 어제 이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소외된 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좀 미미하죠. 그래서 내일부터 종목을 접근을 하는데 매수 춘자가는요 11,300원 준비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13,700원, 손절가는 1,100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KG 케미칼입니다. 자,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즉 콘크리트 혼합제 및 비료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죠. 외형 성장과 수익성 상승 추세는 지금 확장되고 있고 3, 4분기까지의 매출액은 22%, 영업이익은 23% 증가한 748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건설 소재 및 2차전지 수요 증가로 인한 화학 부분의 호조 및 전자결제 부분의 견조한 성장세, 그 다음에 교육 및 외식업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우량한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KG 에너캠의 성장성 가치가 굉장히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2차전지 핵심 원료인 양극재 원재료인 황산니켈, 국내 유일의 생산업체, 그 다음에 기타 2차전지 소재 생산업체 대비 현재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오늘 미국 시장 급등에 의해서 오늘 상승률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가 17,600원이죠. 예, 매수 추천가는요 17,600원 밑에서 17,300원, 400원대에 접근을 해보시고 단기적으로 앞고점 23,300원대를 목표로 손절가 15,900원에 잡으시고 접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KG케미칼까지 5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들까지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 들어가야 될 텐데 일단 김현수 팀장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유망해 보이십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이번 주 단기 접근 추천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중에 하나, 대우조선해양을 꼽고 싶습니다. 최근 LNG선의 수주 발주가 시장 가격을 1.6% 상회했다라는 점도 굉장한 호재고요. 또한 노후 선박 보유 선사들의 LNG 운반선 발주 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수혜를 크게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기 경영의 경영 실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손항공사와 계약한 드릴십 2척이 내년에 인도됨으로 인한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상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단기로 추천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추가 발주를 협의하고 있는 총 수주 금액 총 1조 2천억 원으로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이 될 수 있는 잠수함 수주가 있는데요. 이런 3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매수가는 오늘의 종가, 그리고 또한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29,000원입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말씀을 해 주셨고요. 김원호 멘토님은 지난주에 P&E 솔루션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결과 어땠습니까? 예, P&E 솔루션이 지난번에 종가로 매수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추천 당일 이후에 그 다음날 이 길에 조금 상승을 하다가 지금 추천가에서 살짝 밀려있는 상황이죠.
종가가 11,750원인데 현재가 11,500원입니다. 오늘 살짝 아침에 갭 상승한 이후에 좀 살짝 밀려있는 상황이지만 거래량을 분출한 음봉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 보유 가능하고요. 손절가 1,300원 설정하시고 일단은 내년도 연초에 이 정부의 적극적인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이런 지원, 그래서 정책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늘상 갖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총방전기와 전원 공급장치 제조 및 판매를 주던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후공장 관련 장비죠. 연구 개발용 장비, 그 다음에 발전소 여자기용 PCR 및 산업용 정유기 등 전력 변환 장치의 개발과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매출 및 실적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누적 기준 연결 매출은 553억으로 전년 대비 37.2%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82억으로 전년비 57% 이상의 상승을 보였으며 당기 순이익은 79억이죠. 64% 이상 상승을 했고요. 중국의 상주항이라는 업체와 161억 규모의 2차 전지 총방전 장비 관련 공급 계약을 최근에 체결을 했습니다. 이 업종 자체가 급성장하는 초입 국면의 이 업종이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미는 그러한 수혜주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홀딩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해 보이십니까? 네, 앞서 설명드렸던 최근에 상장했던 ABL 바이오입니다. 어제하고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중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장하기 전에 2018년 3월과 11월에 2건의 대형 기술 수출을 이루었습니다. 이뤘고, 그 다음에 또 이중항체 시장이 최근에 10년 동안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면서 매년 34%의 고속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은 뭐냐면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의 어떤 상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종가로 매수 추천을 하겠습니다. 대신 손절은 10%로 설정을 해서 접근을 하시고 일반적인 상장 프리미엄 바이오 업체에 붙인다면 3만원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단기 목표가를 24,000원으로 설정해서 오늘 종가로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인 ABL 바이오 오늘 추천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특징주 살펴볼 텐데 김현수 팀장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특징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의 특징주로는 현대 엘리베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 엘리베이는 현재 14,000원으로 전일 대비 104,000원. 죄송합니다. 104,000원으로 전일 대비 6.45% 오른 상황입니다. 현대 엘리베이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쪽은 전부 대북 사업 쪽이라는 것들은 어느 누구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협상이 교착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과 미국의 빅딜은 트럼프의 스케줄, 즉 대선 스케줄과 동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과 몰수재산 해제 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통해 최근 아난티도 폭등하는 추세를 보였었죠.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전고점 13만원대 돌파를 염두에 두고 선취매와 함께 중장기 관점에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미북 협상의 결과물은 2019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트럼프가 재선하기 위한 필승카드는 결국 대북카드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임기가 만료되는 2021년 1월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인 대선판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2019년에는 많은 성과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는 바
다소 불확실성을 현재 보이고는 있지만 결국 시간 문제라는 점에서 지금이 투자 적기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2만 원, 2차 목표가로 15만 원을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호 멘토께서는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종목을 어떤 종목으로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준비한 건 GNC 에너지죠. 최근에 어제 좀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상승을 좀 했고요. 디젤 엔진 비상발전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기업인데 매출액은 디젤 엔진 발전기,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발전기, 신재생 에너지로 구성이 됐습니다. 연간 최대 실적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고 외형 성장이 전년 대비 크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외형 성장 지속 전망이 예측이 되는데 SK증권의 분석 전망에 의하면은 올 4분기에도 430억의 매출이 일어날 것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 비해서 22% 증가한 39억, 순이익 또한 25%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며 연간 기준으로 1280억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특히 순이익 측면에서 110억 이상의 상승을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720억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 현재 순이익이 110억짜리라면 저평가 국면이 아닌가. 또 하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남북 경협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죠. 개성공단 2004년에 개성공단의 비상전원 시스템 공급 장치를 납품한 경력이 있고요. 국내 대형 비상발전기 시장에서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침에 상승을 하다가 지금 살짝 밀려 있는데 매수 추천가는 4,500원과 4,400원 사이에서 분할 현재가 접근을 하시고 내일은 기술적 분석으로 내일은 일단 상승으로 양봉을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양봉으로 간다면 5,3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손절가는 대신 내일 만약에 이틀 음봉을 난다면 일단은 손절가를 짧게 해서 대응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CNC 에너지는 수소차 쪽으로도 분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특징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이어갑니다. 지금 장 마감까지 한 10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빠르게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주신 종목들. 첫 번째 종목은 4512번님께서 넥스트 사이언스 7,000원에 비중 30%, 전망 그리고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김현수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 단디바이오와의 투자를 통해 R&D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요. 최근 베트남의 거의 유일한 수준인 베트남 나노젠, 최근 복제에 성공한 여러 가지 호재성 정보는 많지만 현재 크게 가시화되는 정보는 없습니다. 특히나 공시나 이런 부분에서도 보이는 특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시장은 상황을 타고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매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냥 가격에서 매도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조금 손절을 하시더라도 차라리 지금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절 의견을 주셨고요. 5182번님께서 롯데하이마트 51,000원에 비중 30% 추세 분석을 좀 부탁하셨는데 멘토님 어떻습니까? 네, 현재가가 지금 46,600원이죠. 51,000원 매수에 비중 30%. 비중을 일단은 축소 전략을 권해드리고요. 4분기에 실적이 부진한 전망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7월 달에 8만 원대 이 주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업종 자체가 롯데하이마트라면 가전제품을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 부진 전망과 그다음에 일단 실적에 대한 전망과 그다음에 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죠. 51,000원 매수가고 46,550원이라면 현 시장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물려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 30% 이 비중을 반등 시 또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권해드릴게요. 추세는요, 아직까지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월봉상 또는 주봉상으로 빠질 수 있는 단가가 지금 41,000원대 초반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축소해서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네,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바로 또 이어갈게요. 4860번님께서 삼화전기 23,000원에 비중 20%, 단기 접근이 괜찮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셨어요. 네, 심정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지난 17일 EU의 환경규제 합의를 통해서 현재 뭐 전액 콘덴서와 콘덴서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들어가게 되는 재료를 만들게 되는 삼화전기가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11월 공시를 통해 보면 연결 기준 3분기 이익이 17억 9,550만 원으로서 35% 감소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실적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다른 종목보다는 덜 하고요. 금일 시장을 통해서 봤을 때도 시가총액이 급감으로 위험성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공시 없이 단순하게 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기 접근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단기 접근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0282번님께서 레드로버 4,316원에 비중은 50%, 비중이 꽤 높은데 멘토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꼭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4,316원의 평균 단가, 현재가가 1,895원이죠. 거기에 비중이 50%고 상당히 높은 비중에 손실률이 굉장히 큽니다. 애니메이션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 판매, 그다음에 캐릭터 라이선스 및 상품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고요. 올해 9월까지도 작년 실적에 비해서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는 얘기는 매출액이 지금 100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회사의 본업 자체로서는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에 바이오 펩타이드 시장의 진출을 미국 텔라웨이주에 위치한 해니엘 사이언스와 같이 공격적인 바이오 사업을 진출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뉴스를 좀 기대를 한다면 2,000원 초반대까지는 안딩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4,316원을 올라올 거라고 예측하기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비중을 좀 2,000원 넘어가면은 비중을 좀 조금 축소를 하시고, 그다음에 바이오 사업이 이제 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는다면 또 4,000원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여러 업체가 지금 펩타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2,000원대 올라오면 일단 물량을 축소해서 나머지 부분만 가져가시는 전략 보내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레드로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하죠. 1243번님께서 에코프로 32,950원의 비중이 무려 80%, 매도 목표가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에코프로는 대기오염 방지 및 사후 처리 환경산업 또는 2차 전지 산업을 영위 중이고요. 최근 18일 공시를 통해 삼성 엔지니어링과 186억 규모의 온실가스 저감 설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힘입어 또한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더블로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더불어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를 생산한 설비의 증설로 매물 또한 급증이 되며 매출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켜는 봐야겠지만 사실은 4만 원대쯤까지의 수익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지금 마감지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028.50포인트입니다. 상승폭이 불과 0.49포인트. 상승 퍼센테이지로는 0.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상승폭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사실 동시호가 들어오기 전에도 상승 하락을 계속해서 오가고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수준이었는데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좀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긴 하지만 위아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코스피 일중 흐름 오늘 변동성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수급 주체 확인을 해보면 수급 주체 지금 여전히 기관이 파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매도 물량이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어제까지 열심히 사던 기관이 오늘 하루 만에 5,386억 원을 파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무려 4,712억 원 매도 물량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요. 연기금도 하루 매도 물량 최근 들어서 가장 많습니다. 922억 원까지 지금 쌓이고 있고 투신만 423억 원 사주고 있긴 한데 역부족이고요. 개인 외국인 사지만 지금 외국인 2,015억 원, 개인은 많이 사네요. 3,283억 원 사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하락 반전했습니다. 38,000원대 초반 지지는 받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고요. SK하이닉스 2.5% 상승으로 오늘 좋게 가져갑니다. 셀트리온 하락 반전했고요. 현대차도 낙폭을 1,500원대까지 키웠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대의 상승, LG화학, SK텔레콤, 포스코, 한국전력까지 모두 하락하는데 낙폭을 그래도 많이들 줄였습니다. SK텔레콤 1%대, 전체적으로 1% 정도의 하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67.95포인트, 지금 방송 시작하고 계속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0.3%대까지 줄어들었는데 일중 흐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급등 흐름 출발했고요. 흐름 지키지 못하면서 상승폭 거의 내줬습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670선 공방 벌이다가 3시 이후부터는 667, 666 부근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여전히 개인만 2,320억 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 나란히 1,000억 원대 이상으로 팔고 있는데 기관은 연기금만 65억 원 사주고요. 나머지 주체 모두 팝니다.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까지는 좋은 흐름 보이다가 오늘 7.66%나 급락하면서 코스닥 시장 대장주의 체면을 많이 구깁니다. 신라젠 0.82% 빠지고 포스코 캠텍도 0.91% 빠집니다. 하지만 CJENM 상승 반전했고요. 바이로메드가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20만 원 지지받은 이후에 24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메디톡스, HLB,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나란히 1%대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낙폭이 크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하락 반전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요. 호롱 티슈진도 오늘 상승 흐름 괜찮게 가져가고 있었는데 지금 상승폭이 불과 50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0.12% 상승으로 강보합 마감이 예상되면서 코스닥도 장 후반에 상승폭 많이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목요일장이었고요. 전일 미국 증시가 유례없는 폭등을 했기 때문에 좀 기대감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크게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배당락일 정도로 오늘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김 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네, 우선은 한국 증시는 배당락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 급등에 힘입어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바이오 업종의 부진으로 인해 상승폭을 축소하게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을 단기간에 끝낼 수 없다라는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 여파로 인해 상승이 더욱 제한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장은 역시나 오늘처럼 미국 장에 조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내일도 네. 성공 투자하시라고?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말문이 가끔 턱턱 막힐 때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김원호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은 금융투자의 이 매도세가 4,700 정도 나왔고요. 개인만 매수하고 있다는 측면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일 미국장이 유례없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또 일반적으로 연말장 배당 랠리 오늘 코스피 지수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배당락을 감안하면 전일 비해서 지금 상승을 한 모습이죠. 그런 측면. 그다음에 내일은 마지막 나페일로서
내일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또 2019년 새해에는 일반적으로 상승의 분위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2019년 1월 중순까지는 상승이 지속될 걸로 기대를 하고 또 지속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원호 멘토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감이 됐고요. 하루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 이야기들 두 분이 또 해주셨네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서초 PIB센터 김현수 팀장, 김원호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그래도 상승 마감은 했습니다. 0.02% 소폭 상승한 2028.43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도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0.32% 상승한 667.87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원달러 환율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내렸습니다. 5원 40전 내리면서 1120원에 정확히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들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입니다. 오늘 기대가 굉장히 많았죠. 미국이 어저께 거의 5% 거의 육박하게 올랐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의 기대치가 많았는데 오늘 이제 배당락 영향을 받으면서 사실 지수는 많이 못 올라갔어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어쨌든 한번 지켜보는데요. 시장의 모습을 보면 일본하고 대만은 오르고요. 아시아는 대체적으로 하락 기조의 모습을 보였다. 미국이 5%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가 배당락 기준하면 1.3% 이상 오른 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시장의 기대 언덕이 기관이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이 손바뀜이 나옵니다. 기관들이 오늘 5,460억, 그 다음에 빚 차이까지 해서 400억까지 하면은 거의 6천억 정도 매도를 하죠. 그리고 외국인이 2,400억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해서 한 4,900억 정도 매수를 합니다. 일단 외국인이 매수해준 건 사실 긍정적인데, 저는 여기서 좀 걱정이 뭐냐면, 기관이 믿는 구석이 없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재료를 기다렸나 생각했는데, 이거 배당락 때문에 시장에 버틴 거였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기관 물량이 다시 시장에 출회되는지가 아주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 기관들이 이 배당락 목적으로 산 거였다면 그동안 버틴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상 누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해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를 했지만 저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유인지 아니면은 나오는 물량을 받아서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전략이었는지 이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포지션을 봤더니 기관은 거의 다 매도로 돌변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게다가 거의 콜이 매도고요. 풋에서 매수고요. 일단 외국인은 콜을 약간 매수하지만 풋에서 매도하고 있죠. 그리고 해지를 걸어놓는 모습. 상당히 그 변화무쌍한 포지션의 모습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관들이 시장에 방어막을 했었는데 손을 놓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내일마저도 오늘같이 한 5천억 더 팔면 그동안 시장을 방어했던 기관들이 시장에서 나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만 또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는지 이것 또한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이슈 어저께 미국이 1000포인트 올랐어요. 1000포인트.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보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하루에 한 1000포인트, 2000포인트 빠지는 거 봤지만 오르는 거 1000포인트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이 연출됐어요. 어저께 폭등한 이유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난번에 제롬 파월의 경질의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 불확실성을 준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장이 케빈 하셋이 트럼프의 발언을 약간 희석시키는 발언을 합니다. 100% 제롬 파월은 안전하다, 문의신도 경질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을 줬죠. 자, 그것 때문에 시장이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12월에 두 번째 이슈로 나온 게 뭐냐면 12월 연말이 되면서 소비가 굉장히 늘었다라고 하면서 지수를 12시까지 거의 400포인트 정도 끌어올립니다. 한 1.5% 정도 끌어올렸죠. 마지막 한 3%는 누가 올렸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3.3%. 이게 핵심입니다. 어저께 CNBC에 12시쯤에 CNBC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요. 스콧 미너드라 그래서 구케나인 파트너스의 CIO가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기조잖아요. 이 기조기 때문에 내년에 뭐 3번에서 2번으로 낮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연출한 대로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으로 보고 주가를 끌어냈습니다. 근데 이 미너드라는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하냐면,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중단될 거고 인상은 없을 거다,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쓴 얘기인가 라고 자세히 들여다봤죠.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연준이 중앙은행이죠. 전 세계 중앙은행은 그 나라의 은행들한테 추가 지급 준비금을 이렇게 계속 쌓아놓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쌓아놓게 되는 것까지 좋은데, 이 연준이 이 은행한테 이 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자가 2008년도까지는 없었죠. 근데 2006년도에 법안이 발의되면서 2007년도에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이자 지급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추가 지급 준비금의 총 금액이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죠. 그러면 1년에 이자가 2.2%가 됩니다. 2.2%니까 약 365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365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40조가 육박합니다. 근데 이거를 2008년부터 10년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400조를 받은 거죠. 그럼 연준은 이거 땅 파서 장사하는 격이 됐죠. 왜냐하면 돈을 풀어서 시장에 이끄는데 실제로 돈은 다 금융권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지급준비금에 대한 추가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도 올라갑니다. 연준 입장으로서는 적자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자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인데, 줄일 방법은 금리를 내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 양쪽 언어를 푸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이자로 지급해야 되는 현 상황.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이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럼 연준이 상당히 코너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 그의 발언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미국이 금리 인상이 정말 어렵겠다. 결국 미국 연준이 사면초가에 놓였구나. 왜냐하면 과거에는 금리 하나만 가지고 주가를 끌었다 내렸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뿅망치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건 이제 앨런 그린스펀이 아주 잘했죠. 그가 18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후에 벤 버냉키 의장이 집권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벤 버냉키 의장이 헬리콥터 벤이라 그래서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돈을 막 뿌려댔죠. 그 금리는 제로금리 가고 양적 완화했습니다. 근데 이 양적 완화는 학문적으로 원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벤 버냉키 의장이 논술로 써놓은 거였죠. 논문으로 써놓은 거였는데 그거를 실제로 적용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돈이 다 은행에 들어가고 은행이 이자까지 받아야 되고, 또 국채를 사서 국채를 다시 시장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하게 되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런 생각이 되면은 지금 이거에 대한 출구 엑싯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연준이 여러 가지로 코너에 몰린 상황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긴축 기조로 지금 금리 올린 것이 마땅하냐라고 본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거로 인해서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해졌고,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어저께 불기둥이 됐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금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어저께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재료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재료에 목마른 시장이 재료 만났다 얼싸 좋구나 하고 끌어올린 시장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향후 이 재료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내년도에 1분기가 지나는 3월이 지난 시점에서 연준의 FOMC 회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 연준이 모호한 입장을 피고 금리를 인상을 중단하는 모습이 난다면 미너드의 이 발언이 시장에 먹힐 거고 그것이 시장에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금리가 내려올 거고 그럼 돈은 풀리겠죠.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돈이 풀렸을 때 주가, 위험자산이 올라가야 정상일 건데 그때 가서 지금 아시겠지만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침체되는 이 상황 속에서 돈이 풀렸다고 경기가 살아날까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위험자산이 아닌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안전자산 하면 뭐가 있을까요? 금 같은 거. 이런 것 쪽에 많이 움직일 수 있고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위험자산은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처로서 각광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새로운 투자 문화가 내년 형성될 수 있는데 그것이 내년 3월이 지나면 알 수 있다. 근데 그 3월 정도가 또 되게 중요한 시점이 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이것 또한 시장의 화두가 된다. 결국 내년 3월이 시장에는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 미국장이 지금 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월봉인데요. 아래꼬리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미국하고 차트가 비슷하게 가는 나라가 항상 보면 일본인데 일본은 60월선을 마주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마주하지 못했죠. 특히 주가 박스랑 후행 스팬이 캔들과 이격을 줄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급반등이 나오지 않는 한은 주가는 계속 흐를 거다. 그렇다면 어저께의 폭등은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구간에서 바운딩이 들어왔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일단 120주선 위로 올라왔는데 120주선 위로 올라왔다 한들 추세 반전이냐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23,880이 넘어야 진짜일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좀 주의 깊게 시장을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가입니다. 제가 어저께 유가 말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지점에서 못 올라오면 20불, 노무라증까지 말하면 20불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찍고 올라왔죠. 한번 차트를 그려놓으면 절대 지우지 않는 게 제 특징 중 하나인데 그 자리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세적으로 반전으로 갈 자리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의 이 유가는 공급을 가지고 조절했지만 지금부터 유가는 수급에 의해서 가야 한다. 근데 경기 둔화가 오는 상황이라면 이 수급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너무 급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세 반전을 보기보다는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시적인 되돌림 정도로 보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물론 다 맞출 수는 없으나 이때까지 흐름상 봤을 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이제 내일은 마지막 거래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2,000원이 깨질 수 있는 자리에서 미국이 폭등으로 2,000원을 지켰어요. 만약에 미국이 5%까지 못 올라갔으면 아마 2,000원이 깨졌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31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거의 갖다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2,032포인트가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자리는 지난번 이 저점이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자리. 만약에 오늘 기관이 파는 것처럼 한 번 더 이 정도 금액이 판다면 시장에 부위를 온다고 외국인으로 보이고 외국인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은 나올 거다. 결국 이 부분을 감안한 매매가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일시장의 이슈들 쭉 살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은 2018년도 마지막 증시 거래일입니다. 이에 맞춰서 오늘장 내일장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장 올해장, 새해장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시장에서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인 종목, 반대로 최악의 상승률을 보인 종목, 수급이 잘 들어온 종목, 수급이 안 들어왔던 종목 등등 다양한 테마로 해서 올해 마무리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해볼 테니까요. 내일 마지막 거래일에 오늘장, 내일장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